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R에서 외부로부터 자료를 어떻게 불러들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환을 한 다음에 다른 형태로 저장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번 시간은 특히나 이제 엑셀 파일을 불러들여서 여러 가지 변환 작업을 하고 이제 엑셀로 다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습니다. 그 에코스, 이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인데요. 여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죠. 물가, GDP에서 금리, 막 이런 거를 각각의 그 벡터 형태로, 그렇죠. 하나의 열 형태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죠. 어, 뭐 이렇게 에코스라는데 바로 가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경제학과 이칸점 건국점 ac.k가 보면 교수 소개에서 제 여기 보면은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유용한 링크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관련 있고 해외 데이터 소스들이 있고요. 뭐 IMF든 뭐 미국의 중앙은행 프레드라 그 중앙은행에서 발간하는 통계라든지 요 프레드 같은 경우는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미국 중앙은행 통계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은 사실 미국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중국 통계청에서는 자기네들이 통계 데이터가 잘 없는데도 요 프레드 같은 경우는 중국 데이터가 중국 통계청보다 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를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한국은행 여기 경제 통계 시스템 가보면요. 그래서 물가를 한번 볼게요. 물가를 다운로드하고 싶으면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싶으면은 뭐 소비자 물가지수 전국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총지수가 있고, 그죠? 총지수만 이렇게 해서 뭐 초기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번 다운로드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가로로 돼 있으니까 세로로 보기를 좀 변경해줘서 다운로드를 하는 거죠. 엑셀 파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통계기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자료를 하나씩 다운받죠. 그죠? 하나의 벡터로 돼 있고. 그죠? 자, 그러면은 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고 GDP도 있고 금리도 있고 뭐 다른 관심 있는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은 각각의 열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운 받아 가지고 그거를 아래서 불러들여 가지고 그걸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약간 테이블 같이, 그죠? 열이 여러 개 있는, 그다음에 기간은 동일한 이런 걸로 좀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하고 싶은 게 이번 시간에 수업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물론 이제 보면은 이렇게 크게 형태를 보면은 뭐 텍스트 파일, CSV, 엑셀 같은 거 텍스트 파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 패키지에서 데이터를 만든 거를 R에서도 불러들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소스에서 읽어드리기. 뭐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좀 더 얘기했지만 오픈 API라고 있습니다. 오픈 API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저희가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 가서 자료를 다운받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다운받았죠? 어, 거기 가서 변수가 있고 거기서 클릭해서 다운받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 자, 그거는 몇 개의 소수의 변수를 다운받으려면은 그냥 그렇게 가서 쉽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변수가 100개 이상 되고, 100개 이상은 한 번에 다운받을 수 있는데, 얘에서 1년이 지나서 다시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야겠다. 그래서 동일한 100개의 변수를 가지고 한 1년 후에 다시 이렇게 그걸 업데이트 하고 싶다. 이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처럼 한국은행 가서 100개 변수에 대해서 다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클릭해서 다운 받아가지고 다시 불러드리고 그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번거롭죠, 그렇죠? 오픈 API라는 건 뭐냐면은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코드가 있어요. 그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CPI는 뭐 데이터 100, 200 말해서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 API 같은 경우는 그 각각의 변수들의 코드를 알아가지고 그냥 코딩화 시켜버리면은 1년 후에 보면은 우리가 수작업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
실행문을 한 번만 더 돌리면은 100개 변수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돼서 분석도 업데이트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오픈 API라는 게, 야, 이게 연구자를 위해서는 되게 좋은 거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운 하는 게 아니라 코딩으로 해서 바로 컴퓨터에 접속해서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오픈 API 관련된 얘기는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테고,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강의 노트에서 보면은 한국은행과 미국 중앙은행, 그다음에 뭐 IMF, 그다음에 OECD, 그다음에 월드뱅크 이런 오픈 API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들이는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엑셀에 좀 초점을 두겠습니다. 자, 엑셀 이건데요. 엑셀은 크게 XLSX 패키지라는 게 있고요. 이거 그다음에 리드 엑셀이라는 패키지도 있고요. 또 하나 뭐 이렇게 보면은 좀 여기뿐만 아니라 오픈 XLX라고 있습니다. 색깔이 좀 그렇죠. 요 패키지가 있는데요. 사실 뭐 XLX 요 패키지를 사용하는 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제로도 XLX 패키지를 사용할 텐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XLS 패키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바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자바를.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 XLX 패키지를 설치하고 해서 라이브러리를 실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XLX에서 그 명령어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R 자바 에러라는 게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 처음 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좀 당황했었는데, 뭐 이때 64비트용 R 자바만 설치하면은 그 XLS 패키지에서 문제는 별로 안 생기는데요. 뭐 이거 어떻게 설치하는지, 뭐 요거는 이제 요 링크를 클릭하면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요걸 좀 해놨거든요.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방법은 제가 이제 코드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좀 우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코드 하나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좀 제가 3개를 다운로드 해놨어요. CPI, GDP, 그다음에 인트레이트라 해서 금리. 자, 그러면 엑셀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엑셀 내에서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통계표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설명 한글로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부터가 네 번째부터가 의미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행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변수명이 들어가죠. 첫 번째 열은 데이트, 날짜라고 돼 있고, 두 번째 열은 금리라고 돼 있고, 그 밑으로부터는 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를 어떻게 되냐? GDP도 보면은 시작하는 행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GDP 자료를 보면은 실제로 의미 있는 거는 이제 네 번째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렇죠? 변수명 시작을 따졌을 때 네 번째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CPI는 여기 보면은 의미 있는 자료가 5번째로 하죠. 그러니까 각 변수별로 시작하는 행이 좀 다르죠. 위에까지는 어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이죠. 이제
근데 이제 R을 이용해서 분석할 때 여기 위에 있는 쓸데없는, 그러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행을 없앨 수도 있고요. 그냥 놔둬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R에서는 엑셀을 불러드릴 때 몇 번째 항부터 불러드릴까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코드를 한번 불러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제가 여기 설명을 좀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R이라는 게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패키지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을 불러들이는 패키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어느 게 좋은가? 이거 판단은 그 사용하는 사람이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보면은 엑셀엑스 패키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엑스 패키지를 했을 경우에는 엑셀 파일을 읽는 방법은 read.xlx2. 왜냐면 2라는 것은 원래는 read.xlx가 있었는데 2라고 좀 더 최신 버전이다. 이렇게 나와서 보는데 이걸 사용할 때의 장점은 뭐냐면은 한글이 안 깨져요. 한글이 안 깨져. 그러니까 특히나 뭐냐면은 변수들에 한글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에서 뭐 산업명 했을 때 예에서 뭐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이렇게 해서 변수명에 산업 구분을 했을 때 한글이 쭉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른 패키지 할 경우에는 그런 거를 변수로 딱 불러들일 경우에 글씨가 다 깨져요. 자,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은 R 같은 경우는 변수로 한글을 불러들여도 그 한글 가지고도 분석이 돼요. 문자 자체는 분석에 사용할 수가 없지만은 이 문자를 범주화 시켜가지고 categorical variabl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R에서는 팩터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한글 자체도 변수를 어떤 숫자로 인식해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XLX라는 게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단점은 이 자바를 설치해야 될 경우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숫자도 좀 문자로 불러들이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두 번째, 자바 쓰는 게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하고 좀 에러가 좀 나는 것 같다. 뭐 저도 여러 가지 해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더라고요. 근데 잘 실행되면 엑셀엑스 쓰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리드 엑셀이라는 게 이제 타이디버스에서 괜찮게 나온 게 있는데요. 리드 엑셀 패키지를 가지고 설치하고 리드 엑셀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냥 불러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뭐냐면은 이 리드 엑셀도 엑셀 파일 불러드리는 데는 좋은데 여러 가지 해서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은 없어요. 근데 이 장점은 일단은 뭐냐면은 자바를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리드 엑셀 명령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자바가 필요 없는 오픈 XLS 패키지의 read XLS, write XLS, 그죠? 요 엑셀에서는 XLS2가 있었는데 그냥 요거 2 빼고 요렇게 해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변수가 한글로 돼 있을 경우에는 글자가 좀 깨지는 현상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 패키지인데 과연 뭘 쓰면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엑셀을 불러드리고 저장하기 위해서는 XLS 패키지에서 read XLS2, write XLS2를 사용하거나 이 패키지, 그러니까 XLS 패키지를 사용하거나 read 엑셀 패키지의 read 엑셀 명령어로 엑셀을 읽고 그다음에 저장은 오픈 엑셀 패키지를 해서 write XLS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든지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디렉토리가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냐면은 그 전에 요거 못할게요. remove list ls 요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작업했던 데이터베이스 등을 다 깔끔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요런 패키지들이 이제 설치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인스톨 패키지 같은 거 해서 XLX, 그다음에 read 엑셀, 그다음에 deploy R, open XLX, 그다음에 fp2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우리가 강의 노트 중에 R을 이용한 경제 분석 강의 노트 중에 예측편이 있어요. 예측편에서 사용했던 어떤 패키지들을 프로그램들을 다 묶어놓은 것들을
이게 FPP2 패키지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보면은 그림 그릴 때 쓸 겁니다. 데이터를 불러서 시계열 자료로 만든 다음에 그 시계열 자료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를 자동 오토플롯이라는 걸 쓸 텐데요. 오토플롯 같은 경우는 뭐 기간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림을 이쁘게 그려줄 수 있는 건데요.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FPP2를 좀 했던 거죠. 뭐든지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폴더를 좀 지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들이 거기 그 폴더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폴더를 지정해 줘서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컨트롤 시프트 H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게 떠요. 현재 폴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 아래서 엑셀 읽고 저장하기 전 폴더에다 거기다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현재 작업하는 폴더가 이제 지정이 되는 거죠. 또는 그냥 여기 써 있는 것처럼 set working directory, set wd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그 디렉토리를 지정해 줘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패키지를 설치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설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 탑재를 해야 되죠. 우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는 그 XLSX 패키지에 있는 read XLX2 요걸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금리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냐면은 뭐 여기 데이터가 있고 주석이라고 있죠. 주석이라고 있는데 이 시트는 이 첫 번째 시트를 우리가 선택을 할 거고요. 데이터를 어디서부터 불러드리면 되죠? 행으로 따졌을 때 1, 2, 3, 네 번째부터 불러드려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XLX 그러니까 read XLX2를 했을 때 엑셀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트는 첫 번째 시트를 불러올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네 번째 행부터 불러드려라. 또는 세 번째 행까지는 스킵해라. 그죠? 스킵하고 네 번째부터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헤더가 있느냐 변수명이 첫 번째 행은 변수명이냐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된 것처럼 그게 언어예요. 서로 통신하는. 그래서 엑셀을 read.xlx2를 불러드리는데 파일 이름은 우리가 지금 현재 폴더를 지정했으니까 구체적인 경로를 지정 안 해도 되죠. 이미 우리가 워킹 디렉토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xlx 파일을 불러드리는데 첫 번째 시트를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행의 시작은 네 번째 행부터 시작을 하고 헤더가 true냐,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행에 변수명이 있느냐, true를 해주면은 이렇게 하면 불러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그리고 요 화살표라는 것은 이렇게 불러드린 거를 AA1이라는 거에서 집어넣어라, 저장시키라는 그 개념이죠. 화살표라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AA1이 잘 불러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 보면은 잘 불러드렸죠? 잘 불러드렸죠. 근데 뭐냐면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 지금 데이트라고 이렇게 숫자로 돼 있죠. 금리라는 것도 변수가 숫자로 돼 있죠. 근데 과연 이것들이 제대로 다 잘 불러졌는지 보기 위해서는 이 str, 스트럭처라는 거를 이 AA1의 스트럭처가 어떤지를 한번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 AA1이라는 것은 데이터 프레임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관측지가 140개이고 변수는 2개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근데 첫 번째는 뭐죠? 여기서 데이트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문자다. 캐릭터로 되어 있다. 자, 금리라는 것도 캐릭터로 되어 있다. 그죠? 자, 이러면은 사실은 좀 문제죠. 왜냐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금리라는 게 숫자처럼 인식이 돼야지 우리가 금리가 변할 때, 그래서 GDP가 어떻게 변하는지, 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캐릭터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데이터는 이제 숫자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XLS 패키지를 이용해서 read XLX2를 사용할 경우는 뭐 깔끔하게 불러드리긴 하는데
요 데이터 같은 게 숫자 같은 게 문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구나. 그죠? 이렇게 좀 하고요. 나중에 뭐 이거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문자도 숫자로 쉽게 변환시키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드 엑셀 패키지에서 있는 그 리드 엑셀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리드 엑셀이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리드 엑셀이라는 명령을 해서 좀 불러드릴게요. 자, 뭐 조금 여기 들어가는 옵션이 달라요. 그러니까 리드 엑셀2는 인덱스를 어떻게 저장하냐, 시트 인덱스가 되지만은 리드 엑셀은 그냥 시트는 몇이냐 이렇게 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리드 엑셀, 그러니까 엑셀엑스 패키지에서는 시장액이 몇이냐 이렇게 됐지만은 이 리드 엑셀, 리드 엑셀 패키지 내에서는 3번째 행까지는 스킵하고 네 번째 행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AA2라고 했었고, 자, 그러면 AA2도 보면은 비슷하게 불러드려지죠? 그죠? AA1이나 AA2나 불러드리는 건 좀 얼핏 보기에는 좀 비슷해요. 그죠? 자, 그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AA1은 이제 자료가 없는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AA2 같은 경우는 자료가 없는 부분은 이제 not applicable여서 NA라고 좀 그게 추가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패키지를 가지고 불러들였을 때 요거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좀 다르죠. 아까는 뭐냐면은 데이트는 똑같이 문자긴 하지만은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전 거에서는 캐릭터라고 됐었는데 문자라고 됐었는데 요걸 이렇게 불렀을 때는 숫자로 이게 잘 인식이 됐죠. 넘버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뭐 그렇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오픈 엑셀을 가지고 불러드리는 방법 볼게요. 요거는 그 오픈 엑셀X에 있는 read xlx라는 거를 쓸 텐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xlx 패키지에서는 그냥 read xlx2였죠. 자, 그래서 보신 것처럼 요 2나 1이나 명령어는 비슷하죠. 뭐 불러드리고 근데 요점 차이점은 이제 여기 시트라는 명령어가 들어가고요. 그죠? 스타트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제가 왜 여기 앞에 오픈 엑셀스 땡땡 이렇게 된 거는 땡땡은 왜 이렇게 표현을 시켰냐면요. 이 XLS 요 패키지 내에 불러드리는 방법이 read xlx2뿐만 아니라 그냥 read.xlx 요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오픈 XLS 쓸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오픈 XLS 내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요걸 불러드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픈 XLSX 패키지 내에 read xlx라는 명령어를 쓰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요렇게 해서 한번 불러드릴게요. 뭐 detect date 같은 경우는 뭐 날짜를 자동 인식하라는 건데 하여튼 뭐 요것도 한번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렇게 좀 AS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잘 불러들여졌죠. 그죠? 근데 항상 확인해야 될 거는 데이터를 불러들이고 나서 이 구조가 잘 됐는지, 그죠?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면 데이터 프레임이 되어 있고, 데이트는 문자로 되어 있고, 금리는 숫자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금리가 숫자로 잘 인식됐네요, 그렇죠? 자,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저는 그 read xlx2 기준으로, 그러니까 xlx 패키지를 다 이용해서 다른 것도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드린 거를 여기 이렇게 AA1이라고 해놨고요. 자, 금리만 불러드렸으니까 GDP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이걸 BB라고 저장을 하고 CPI도 불러드리고 이걸 CC라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이거 볼게요. AA1은 뭐냐면은 금리였죠. AA1은 금리인데 뭐냐면은 요게 이제 변수명이 뭐로 돼 있죠? 한글로 돼 있죠. 그렇죠? BB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GDP를 불러드린 거였죠. 그렇죠? GDP 그렇죠? 그다음에 CC는 아까 뭐였죠? CPI 불러드린 거였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 금리만 한글로 돼 있고 GDP나 CPI는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냥 우리
그 금리도 변수명을 좀 바꿔주자, 그죠? 요 데이트 금리 된 거를 데이트 인터레스트 레이트로 바꿔주자. 그 명령어가 요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컬럼 네임, 그러니까 AA11의 그 컬럼 네임, 그죠? 열의 이름들을 데이트하고 인트레이트 영어로 좀 바꿔주자,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있죠? 아까 금리로 된 게 이제 영어로 바뀌어진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 시스템에서 세 개를 불러들였잖아요. 그걸 좀 날짜별로 다 묶을 필요가 있겠죠. 같이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도 돼야 되니까. 자, 근데 뭐냐면은 아까 요런 거 보셨지만은 데이트 같은 경우가 실제로 날짜를 인식된 게 아니라 문자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날짜로 좀 인식시키기 위해서 루브리 데이트라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타이드버스라는 거에서. 그래서 루브리 데이트를 가지고 그다음에 디플라이 R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디플라이 R이라는 것은 요게 그 파이프 오퍼레이터라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디플라이 R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변환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유용하죠. 그래서 이건 AA1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파이프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요걸 이용해서 요걸 변환시켜라. 뮤테이트. 그래서 현재 데이트라는 게 어떻게 됐냐면은 현재 데이트가 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문자로 돼 있는데 요런 거를 YQ 루브리 데이트에서 보면은 이거를 이어 쿼터로 변환시키는 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제가 뭐였죠? 금리 여기 불러드렸을 때 금리가 문자로 인식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as numeric이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이 문자로 된 거를 as numeric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자를 숫자로 변환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as numeric이라는 명령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요걸 해볼게요. 자, 그럼 아까 금리 같은 게 다 문자로 인식됐었는데 그래서 그렇죠. 이게 아까 보면은 아까는 날짜가 뭘로 되어 있었죠? 문자로 되어 있었고 금리도 문자로 되어 있었는데 루브리 데이트를 이용해서 이걸 날짜로 인식을 시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 AA1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1987년 1, 1987년 2 중간에 띄어쓰기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루브리 데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좀 변환시켜 보니까 1987년 1,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날짜로 인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금리라든지 이런 게 캐릭터 문자로 되어 있던 것들이 다 숫자로 변환이 잘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이 세 개를 합쳐야죠. 그러니까 AA는 뭐가 들어있다? 금리가 들어있다. 그다음에 BB는 뭐가 들어가 있냐? GDP가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CC는 뭐가 들어있냐? CPI가 들어가 있다. 그렇죠? 자, 뭐냐면은 이게 합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CPI, GDP, 그다음에 금리를 다운로드 했어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시작월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 분기별 자료를 다운받았으니까 시작하는 분기가 다를 수가 있고요. 끝나는 날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거를 다 머지를 시키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머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AA라는 거, 그죠? 금리 들어있는 거, AA하고 BB, GDP를 머지하라는 얘기죠. 자, 머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날짜를 기준으로 같은 날짜이면은 서로 간에 붙여라. 그죠?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붙여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머지를 한 다음에 템프1에다가 저장을 시킨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쭉 되죠. 근데 GDP 같은 경우 보시면은 87년부터 쭉 있었으니까, 그죠? 쭉 이렇게 됐었고, 뭐 금리는 처음에는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어쨌든 간에 날짜간으로 금리, GDP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합쳐졌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뭐 할까요? 여기다가
CPI를 하나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템프1에다가 CPI를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파이널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우리 템프1 CPI하고 GDP 묶은 거를 여기다가 CPI를 추가해서 머지를 해가지고 파이널이라는 거에다 넣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지하는 기준은 날짜에 따라서 머지를 하자. 자, 그러면 파이널이라고 생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 날짜 순으로 잘 머지가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뭐를 할까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그쵸? 이렇게 세 개 변수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게 낫겠죠, 그쵸? 이렇게 자료가 없는 부분은, 새 자료가 다 없는 부분은 오히려 분석에서는 제외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깔끔하게 모든 데이터가 있는 그런 것만을 다 이렇게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쵸? 그걸 어떻게 하느냐? 컴플릿 케이스라는 걸 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자료가 있는 것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컴플릿 케이스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은 요 파이널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인데 요 원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꺽쇠를 표현하세요. 요런 꺽쇠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 여기는 행을 나타내고 컴마 이렇게 있고 뒤에 있는 데는 열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행을 기준으로 그죠? 행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봤을 때 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다 있는 것들만 우리가 취하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요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개 묶어진 데이터베이스를 파이널이라고 얘기했는데 파이널의 중에서 이 행에 있어서 파이널의 모든 그러니까 각각의 행들에서 모든 게 다 자료가 있는 경우만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명령어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파이널에는 여기 보면은 1990년 10월까지는 금리 자료가 없죠. 그러니까 91년 1분기부터가 모든 자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컴플릿 케이스를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 90년 4분기까지는 자료가 날라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91년 1분기부터 이렇게 자료가 채워질 수 있도록 자, 요걸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파이널. 자, 그러면 그렇죠? 자, 불완전한 자료가 있는 그 기간들은 다 날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개를 각각 엑셀로 불러 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모든 자료가 들어갈 수 있게끔 완전한 자료들로 구성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로그 변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플라이 R이라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 디플라이 R은 좀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항상 자료 변환할 때는 뭐냐면은 자, 파이널이라는 자료를 이용해서 넘기는 거죠. 파이널 자료를 이용하는데 자, 그다음 다음은 넘겨서 이 자료를 좀 뮤테이트 하자. 변환시키자. 그래서 뭐냐면은 변환해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데 LGDP라는 것은 GDP에다 로그를 취한 거다. 항상 그 통계 패키지에서 로그라는 것은 자연 로그예요. 그렇죠? 이거하고 CPI 같은 경우는 LCPI라는 것은 CPI에다 로그를 취한 거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경제 분석할 때는 연속 변수는 로그를 취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로그 안 취하는 것은 음수나 이 변수 자체가 비율인 거. 그래서 금리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령화율이라든지 비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로그를 안 취하죠. 그래서 뭐 금리는 이미 퍼센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자, 그 전에 이 명령어를 쓰기 전에 파이널에는 지금 변수가 몇 개 있죠? 3개만 있죠? 금리, GDP, CPI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뮤테이트를 명령해서 생성할 경우에는 여기다 이렇게 뮤테이트 된 거를 여기다 파이널에 집어넣는다니까 변수가 여기다 추가가 되겠죠. 그렇죠? LGDP, LCPI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고 일단은 뭐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파이널이라는 우리가 된 거를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돼 있죠, 구조가. 그죠? 그다음에 뭐 날짜는 날짜로 돼 있고 나머지들은 다 숫자로 다 이쁘게 이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계열 형태로 그러니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TS라는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final2라는 것은 파이널 데이터베이스를 타임 시리즈 인식시켜서 final2에다 저장시키자 얘기죠. 근데 보면 파이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작이 1991년 1분기부터 돼 있죠. 그렇죠? 일단 그러면 명령어는 뭐냐면은 아이고 이게 1991년 1분기부터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1991년 1분기부터 하자. 아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시계열 자료를 이렇게 파이널 2라고 만들었냐면요. 이 오토플랫이라는 것은 시계열에 특화돼 가지고 시계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명만 해주면 자동으로 날짜 같은 걸 다 해서 그림을 그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렇죠? 분기별 GDP 이거 좀 87년이 잘못됐죠? 이게 91년. 그다음에 뭐 있죠? 3분기까지라고 3분기까지인가?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GDP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그림 같은 경우도 저장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분석했을 때 그림 같은 저장해서 논문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엑셀을 불러들여 가지고 각각의 열로 불러들여 가지고 그거를 하나 묶어 가지고 그다음에 어 결측치가 있는 것들은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변환 같은 것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됐죠. 그래서 최종으로 우리가 파이널이라는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엑셀로 내보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엑셀엑스 패키지에서는 패키지 이용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write xlx2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를 엑셀 파일로 만들 거냐? 그럼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어,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잠깐만요. 여러 가지 여기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중에서 뭘 할 것이냐? 우리 이게 파이널이라는 걸 저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파이널이라는 데이터를 그죠? 그래서 write xlx2 하고 무슨 데이터 프레임을 할 거냐 그러면 파이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무슨 이름으로 저장할 거냐 test1.xlx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오픈 이용할 경우에는 그냥 write.xlsx 그죠? 하고 이 파이널이고 이거를 이름을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그냥 test2.xls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자, 폴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여기 없죠. test1, test2가 없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요 명령어를 쓰고 나서는 test1, test2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잘 불러들여졌죠. 그렇죠? 이게 이제 XLSX 패키지를 가지고 한 거고요.
이거는 오픈 XLSX를 가지고 만든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엑셀을 불러들이는 패키지도 되게 많이 있고 아래서 그다음에 엑셀로 저장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보면 그 가장 일반적이고 그래도 이게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써봤을 때 특히나 이제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XLXX 패키지를 쓰거나 또는 read Excel 패키지랑 오픈 XLX 이렇게 쓰는 방법 1번 또는 2번이라는 얘기죠. 근데 1번에 뭐냐면은 1번은 되게 좋은데 1번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단점이 뭐라 그랬죠? 자바를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료를 읽었을 때 그 숫자가 문자로 인식되는 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as numeric이라는 명령을 써서 그냥 쉽게 숫자를 변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설명하는 방법이 여기서 좀 한 거를 강의 노트에서 좀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가 6 몇이죠? 6-5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 있어서 엑셀에 특화해서 좀 더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뭐 스테타 같은 경우는 포린 패키지, 그렇죠? 포린 패키지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여기 보신 것처럼요. 뭐 read dta 뭐 이런 명령을 써서 그 스테타 파일을 불러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헤이븐 패키지를 가지고 세스나 뭐 이런 파일도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내보내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좀 지금 예를 드렸었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엑셀을 어떻게 아래서 불러드리고 어떻게 그 변환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엑셀로 어떻게 저장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